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에 만납시다. 오늘은 믿음과 사랑으로 이웃을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해오고 앞으로도 또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는 분입니다. 벽지 의사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박용렬 선생을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특히 우리 박용렬 선생께서는 한때 죽음의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마는 참으로 운명의 시련을 극복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서 또한 투철한 박의 정신으로 딱 한 사람에게 인수를 펴는가 하면은 이웃의 일이라고 그러면은 자기 일처럼 발을 벗고 나서서 지금까지 쭉 벽지에서 애를 써오신 분입니다. 또 한때는 승려 생활도 하신 그런 경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멀리서 또 오시기에 수고가 많으셨을 걸로 합니다. 지금 활동하고 계신 곳은 어디이십니까? 저 휴전선 가까운 고성군 도성면 아야진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야진이라는 데입니까? 네. 거기 이 겨울철에는 맹태가 많이 나고요. 네. 그래서 그 맹태를 주업으로 하는 고장입니다. 네. 이 주민은 몇 명이나 사는? 7,500 정도 됩니다. 그 벽지라고 저희들이 자꾸 얘기를 한다마는 7,500명의 주민이 있으면 그렇게 벽지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에는 어민들의 생활이란 건 농민들은 1년 내내 농사를 지으면 네. 어떤 앉아있지만 고기가 안 나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곳인데 네. 거기 이북 사람들이 이 항경도 사람들이 고향을 가기 위해서요. 네. 휴전선 부근에 이렇게 모인 게 제반 항경도 분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곳에 정착하신 지는 얼마나 되십니까? 한 10여 년 됩니다. 네. 그 전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 전에는 먼밀급 필무렵이라고 그래서 평창군 본평면에 있었습니다. 네. 강원도 벽지에서만 그러면 주로 한 20년 가까이. 의료 활동을 하셨습니까? 네. 원래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네. 그곳에서 낳고 네. 컸어요. 네. 그러면은 언제 월남을 하셨습니까? 저 국군이 북진하고 일사후퇴 때 월남했습니다. 네. 혼자 넘어오셨습니까? 아니면 가족이 다 같이 혼자 월남했습니다. 아하. 근데 제가 고향을 떠나올 때 어머니에게 이렇게 멀리 나올 줄은 몰라서요. 한 30년 후퇴한다 그래서 네. 어머니에게 일주일이면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온 게 이렇게 굉장히 반세기가 흐르듯이 가름막혔네요. 네. 근데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만나기 위해서 일사후퇴 나오다가 백골 부대 지금 말하면 18년대입니다. 네. 대대수색대에서 근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북의 어머니하고요. 예. 그리고 또 가족이 누구가 있으십니까? 누님이 한 분. 누님이 한 분 계시고요. 형님은 한 분 계시는데 이북에서 아마 사변나기 1년 전에 기독교 민주당에 소속이 돼 있다가 네. 반동 문자를 몰려가서 아버지 탄광에 가 계십니다. 네. 그러면 월남하셔서는 막바로 군에 입대했군요. 네. 군에 18년대 있다가 또 23년대 연대 수색대 또 있었고 그랬습니다. 네. 이 어머니가 지금 살아 계시다면은 연세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82세 정도 됩니다. 그럼 단신 그렇게 월남을 하실 때 어머니와 헤어지던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하시겠는데. 네. 그 전에도 요 월남 해가지고 굉장히 제가 일선에서 이 수색 나가다가 1급이 나가다가 직사표를 맞았어요. 네. 그래서 폐도 한 짝 잃고 다리도 하나 다치고 그래가지고 네. 그때 당시에 지금은 보상이 많지만 그때 당시엔 제대할 때 그냥 내보내서 나와가지고 굉장히 방황했습니다. 네. 물론 누구나 없이 다 어머니를 좋아하지만은 가장 자기가 불행하고 폐가 하나 없고 다리가 없이 방황할 때 굉장히 생각나는 건 어머니밖에
제가 그 월정사란 그 이 절을 찾아간 거는 제가 그 성녀가 되기 위해서 간 건 아닙니다. 네. 그 막 거리에서 죽는 것보다 네. 산중에서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그 50년도 후반기에는 이 종로 이가에 그 조그만 그 보수 정류장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하룻밤 두세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올라간 게 그 오제산입니다. 네. 오제산에서 움막을 짓고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눈이 와요. 눈이 오는데 노인들이 그 약촉해는 노인들이 그래요. 이 눈이 많이 빠지면 깊이 오면 눈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등 너머에 가면 그 뭐인가면 큰 절이 있으니 거기 가서 한겨울을 이탁하라. 그래서 그 절을 찾아가서 좀 이탁을 하려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잘 받지를 않아요. 뭐 병도 들고 불구 자고 하니까 잘 받지를 않아서 한 달을 쫓아다녔습니다. 한 달을 쫓아다녔는데 마침 그때 그 탄호 스님이 서울서 오셨는데 그 서울 출장 갔다 오셨는데 탄호 스님이 아마 그 얘기를 듣고 날 불러서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마저한테 생일이 언제고 나이가 몇인가 물어보더니요. 아무 말씀도 1시간 동안 하지 않아요. 하여튼 그 주지 스님을 불러서 그래요. 절에 온 사람 내쫓지도 말고 가는 사람 붙잡지도 말라. 이 청년 될 수 있으면 절에 놔두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월정사에 가면 그 보고서에 그 서류 보고서에 보면 모습도 똑똑한 모습이 아니라 네. 잡모습으로 보고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해 겨울을 그 나무도 하고 그 절에 가면 그 참 아궁지가 많아요. 그 불 다 떼주고 그리고 밥은 그 벗겨서 그 얻어먹고 그래 살았어요. 한해 겨울. 네. 봄이 되니까나 그 관광객들이 오니까나 뭐 밥상을 제가 날랐습니다. 밥상 날르고 이렇게 쭉 다니는데 마침 그때 그 군의 그 장성급이 그 우리 형님 그 친구 되는 분이 저를 알아봐요. 알아보고 그래서 내가 좀 그 눈물이 픽 돌아서 그 장소를 피했는데 날 다 잤다가 할 수 없이 편지 한 장을 쓰고 거기다 돈을 8,000원 넣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 뭐인가 하면 그 주지 스님이 한테 아마 부탁을 많이 하고 갔던 모양이에요. 주지 스님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네 그 이력서를 써서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력서를 이렇게 써서 드리니까 글씨도 잘 쓰고 이쁜 글씨에 경력도 좋은데 학벌도 좋은데 왜 이렇게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가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일약 그 잡모섬이 월정사 서기로 진급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요. 내가 승려 생활을 10년 하는 동안에 가장 내가 알뜰하게 내 수양을 하고 죽노릇을 옳게 한 게 이제 그 잡모섬 생활이 가장 내가 10년 받아도 더 뜻있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근데 의학 공부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제가 그 이북에서 성진의학전문학교를 다녔습니다. 졸업했습니다. 아하. 그 이북에서는 의학 전문학교라고 그럽니까? 예, 예. 네. 거긴 그몇 년제 대학? 3년제입니다. 3년제. 그 3년 끝나면은 의사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예, 그 경력밖에 없으시지 않습니까? 예. 이쪽에 그 월남하셔가지고는 의학 공부를 안 하셨죠? 예,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의사가 되셨습니까? 이 제가 그 절에서도 굉장히 그 한 10년 생활하는 동안에 3년 동안에 뭐 가정보담도 절에서 스님한테 공부를 하면서도 한 3개월은 참선을 하다가 3개월은 방황을 많이 했어요. 전국 각지에 안 된 게 본 데가 없습니다. 네. 공원에도 가 있다가 기탁을 해보다가 또 공무원 생활도 해보고 중으로서요. 네. 그리고 뭐 별데 다 댕겨봤습니다. 그 뭐 영도 다리 밑에 가서 양아치들하고도 생활해보고요. 근데 그러면서 방황하다가 이게 문득 그 뭐인가 하면 그 하루는 그 월정사에서 그 떨어진 그 사고함이라고 그래요. 이조실록을 그 보관한 곳입니다. 옛날에 그 이조실록이 그 옛날에 그 일본 놈들이 그 실록을 다 가져가서 간동지진에 태웠다 가지고 일명 영간함이라도 하고 사고함을 그걸 이렇게 겨울철인데 가다 보니까 눈이 강철같이 이렇게 쏟아져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잊어버려 가지고 갈 데 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 길을 문득 느꼈어요. 우리가 이 하나의 삼사도요. 절도 인간이 사는 세계입니다. 거기도 질투도 있고 거기도 싸움도 있고 그럼 뭐 인간과 똑같죠. 누구나 없이 인간 이상이나 인간 이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이죠. 그런 속에서 방황하다가 문득 그 눈 속에서 깨친 거예요. 느꼈죠. 뭐라고 느꼈는가 하면
내가 왜 이 바로 마음 한번 이 돌이키면 나의 안식이 내 마음에 있는데 행복이 내 마음에 있는데 왜 이 먼 산사를 찾아왔을까 하고 그 눈속에서 많이 울었어요. 울다가 그 뭐인가 하면 내가 그 어머니를 찾아서 그 방황할 것이 아니라 이전 어머니를 찾는 그런 입장보다도 내가 어머니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의학 공부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의사 시험에 합격을 하셨습니까? 예, 근데 그게 뭐인가 하면 67년도에 그 기순이 그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발표돼서 이북에서 나온 분들 그 구제하는 방법으로서 아, 이북에서 의학 공부한 사람들을 네. 네. 그 제1회로 합격했어요. 아하. 그래 의사 면허를 취득하셨습니까? 네. 근데 의사가 되겠다는 마음은 언제부터 가졌습니까? 그게 그 의사가 되겠다는 거 제가 그 아버지 형제간에 그 아들들이 없어요. 네. 그래서 작은 집에 내 양자로 갔는데 네. 우리 누님이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이 지금 생각해보면 소아마비예요. 아하. 참 그 누님을 내가 언젠가 저 의사가 돼서 누님을 저 건져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아마 싹 든 게 내가 의학 전문학교 간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의학 전문학교 가게 된 동기는 누님의 다리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집에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그 제가 그 어렸을 때 아버지가 6살 때 돌아가시고요. 네. 그리고 어머니는 이 그 가는 걸 굉장히 환영했습니다. 아하. 의사 되는 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마 그 이분심 같은 거 네. 남의 일에 그 상황을 못 보고 지내는 거기 때문에 아마 너가 의사가 되는 게 소질이 있구나. 지금 이 뭐 보통 분들은 의사는 돈 잘 벌고 네. 무슨 의사는 생활이 안정적인 내 아들을 뭐 의사를 보내겠다 하는 그런 추이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지금 그곳에는 계신 아야진리라는 데 지금 계신 데는 어떤 환자들이 주로 많이 옵니까? 거기는 그 해변가니까나요. 네. 이 배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어요. 네. 자연히 그 험한 거칠은 바다에서 살다 보니까나요. 그 술로서 그 어떤 스트레스도 풀고. 네. 그다음에 그 간장 질환 환자들이 많고. 네. 그다음에 또 위장 질환 환자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그 짠 걸 많이 먹으니까 고혈압들이 많아요. 그리고 간에서 연관되는 그 이제 소가리병, 담석증, 담석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의사 개업을 한 것은 처음부터 그쪽 강원도 지방이었습니까? 예, 강원도에서 한 20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겠죠. 그 벽지에서 의사 생활을 하려면요. 근데 뭐 우스운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이제 그 겨울에 맹태 잡다가 보면 봄부터 놀아요. 이거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아하. 무슨 놀기 싶어서 노는 게 아니라 네. 일거리가 없어서 이 봄에 노는데 봄부터 이 8월까지는 고기가 영 안 잡힙니다. 네. 그 어항기지요. 네. 그때는 뭐 환자들이 생기면 되게 그 예상이 많습니다. 일을 할 줄 못하니까 예. 수입이 그러니까는 없고. 그렇죠. 네. 그리고 겨울에도 고기가 안 잡히면 그건 아주 수입이 없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제발 그 맹태가 많이 나야지요. 네. 그 밖에 또 어려운 일은 없습니까? 맨 처음에 뭐 우리 농촌에 옛날에 지금은 많이 농촌도 개명이 됐어요. 네. 옛날에는 그 농촌에 가면 어떤 그 자기의 그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요. 네. 돌팔이 의사들이 그 지방에 제일 그 세력을 높여서 유지도 되고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그 본평면에 그 공의를 이렇게 발령받아서 이렇게 갔는데요. 그 돌팔이 의사가 그 병원을 내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여간에 오래 있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벽지로 그 발령을 받아서 처음에 가셨군요. 예, 네. 근데 그 원래 있던 의사가 자리를 안 내주더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돌팔인데도 난 내주지래. 네. 그 적반하장이 되었군요. 근데 근데 뭐 그 굉장히 그 어려운 지경에 있는 환자들을 돌보다 보면 또 그게 또 그렇게 어려우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나는 이거 지나간 경험인데요. 네. 이 뭐인가 하면 우리 지역에서 아야진 지역에서 그 한 10여 년 전에 뭐 일어나는 일인데 밤에 우리 어머니가 아프다고 그 여학생들이 와요. 그 네. 국민학교 학생들이. 네. 그 왕진 가방 들고 가면요.
신랑은 술이 취해서 웃방에서 골아 떨어져서 골골골 고르자고 자는데 네. 또 비난한 가정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아기들이 많이 났어요. 네. 그 어머니는 숨이 차서 껄떡껄떡 하는데요. 네. 이거 주사 놔줬다가 혹시라도 뭐 잘못되면 네. 술 취한 그 신랑이 내 와서 멱살이 잡을까 봐요. 우리 마누라 주겠다고 할까 봐요. 네. 그래서 그 동네 구장 반장 불러다 입회시켜 놓고 아하. 치료해주고 와서 또 밤새도록 못 잡니다. 왜 그런가? 혹시 저 아주머니가 내가 치료해줬는데 죽지는 않았을까? 네. 그래서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봐요. 다시 가봐야 되는군요. 네, 다시 네. 가서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됐거나 네. 아침밥을 하려 내려오면 가슴을 내려 쓰는 겁니다.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런 예도 있고요. 지금은 그 일어보가 뭐 실시돼서 참 우리가 그 백지 의사들이 많이 편해요. 네. 옛날에는 그 뭐인가 혹시 다리가 부러졌단 말이야. 돈 10원 한 장 없는데 한 번은 그 다리가 그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이게 하태골이 골절이 됐는데 개방성 골절이에요. 네. 다 상처도 나가지고 개방성 골절 떠고 왔어요. 그래 왔는데 시골에 뭐 백지에 뭐 엑스레이가 있습니까? 장비가 충분합니까? 네. 그래서 딴 데 가라니까 돈이 없단 말이야. 돈이 없어 박 선생님 가라면 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좀 처리를 해달라. 그래서 몇 살이나 먹은 환자인데요? 이제 지금 한 45세 정도 됐으니까 이제 지금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뭐인가 하면 그 우리 만나보고 수술 준비하라 그래서요. 네. 그래서 그 다 뭐 개방성 골절 다 그 정복을 해주고요. 그 봉합을 해주고 그 기부술 해서 또 가보니 이제 혼자 사는 호랩이에요. 호랩인데 그때 당시에 그 아기는 그 국민의 교육 강령인데요. 뭐 연탄도 없고 쌀도 없어요. 네. 그래서 치료해 주는 것도 우리가 고역스러운데 한 해결 그 두 가족 먹여 사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이 뭐인가면 뭐 아침 새벽에 왕진을 청해서 네. 4시에 그 뭐인가 몇십 리 걸어가지요. 네. 내가 이거 다리가 뭐 부상 당해도요. 네. 그 전에 중로를 하느라고 산중에 많이 댕겼으니까 네. 보통 사람보다 많이 걷습니다. 아. 그리고 그잘 걸어요. 네. 근데 뭐든지 그 자기가 사용하면 그만큼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몇십 리 갔어요. 가니까 일주일 동안에 아기를 못 낳았어요. 못 나가지고 뭐 여자가 그뭐 산모가 아니라 이거 중환자예요. 중환자 네. 처졌는데 그래 그 아침 굶었죠. 줌숨 굶었고 저녁에 대구나 아기는 벌써 이미 죽어 있어요. 네. 다 내키고 저녁에 내키고 이렇게 돌아서는데 그래요. 그 시골 그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돈이 있으면 큰 병원에 가겠는데 네. 돈이 없어서 선생 백지 의사를 불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럴 땐 굉장히 그 좀 서운한 기분이 들죠. 네. 그 정말 그 애쓰고 그 해줬는데 그래 그 참 섭섭하게 돌았을 때도 있어요. 네. 어떤 보상 보담도 네. 막 그럼 얘기할 줄은 몰라서 천사람 그런 얘기 했겠죠. 네. 또 그런 예도 있고 또 우리가 그 치료 과정에서 이 뭐인가 뭐 아주 뭐 그건 시내도 그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네. 한 번은 그 대리비를 그 집에 월급을 줬는데 대리비 장사가 한 5년 동안 대리비값 받으려 다니다가 아주 포기를 했어요. 응? 아하. 뭐 하여튼 그 사람 뭐 남 죽은 줄 줄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그런 부인데 그 집 가족이 오면 그건 그 전에 잃어보고 생기기 전에 무상 치료죠. 그건 도저히 돈 받을 생각 못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아픈 사람 그냥 네, 보낼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는 거고요. 또 시골에서요. 어떤 이 의사가 그 너무 돈을 알거나 그 너무 박하게 하면 시골에 정착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오히려 그 시골 개업이 도시 개업보다 몇백 배 힘듭니다. 그렇겠죠. 그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는다는 건요. 네. 그래서 애기를 내킬라 가봤대요. 내가 그 집에 처음 갔는데 이 솥 하나에다가 개밥 끓이고 밥에 먹고 국기에 먹어요. 이 거지 한 가지예요. 아하. 근데 또 가보니까 전지태바이라고 태가 그 앞을 가렸어요. 네. 그건 진통에 한번 이렇게 할 때 수돗물처럼 파열을 합니다. 네. 근데 도저히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이거는 도저히 내가 내킬 수가 없으니 피은행에 있는 브레이크 밴드가 그가 있는 그 피은행에 있는 도립병원에 가라 말이야. 네. 그런데 돈이 없어요. 10원 한 장. 갈 그 돈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그 수액 가지고 기구 가지고 최고는 내켰습니다. 내키고 그 뭐인가 하면 애기 목강 시켜주고 그거 아주머니 다 기저귀 채워서 그 눕혀 놓으니까 저녁 때 그 신랑이 술이 만취가 돼서 와가지고
거기다 또 아들을 안 낳고 딸을 낳았다고 바닷물에 갖다 내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와중에 동네 좀 아주머니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아주 선생님 금가락지 낀 손을 상대하지 왜 이런 사람을 상대합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 아버지의 비석을 해세우기 위해서 묘의 비석을 해세우 이 사람을 일시켰는데 보름을 일시키는 동안에 이 인건비는 안 주고 이 사람 좋아하는 술만 퍼먹이고 말이야. 일을 시켰는데 이 아주머니는 오늘만 하혈한 게 아니라 어제도 하고 그저께도 했었거든. 그러면 당신은 이 사람을 이용하는 당신이 손에 금가락질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깨도 당신 이 무지한 이 사람의 더러운 손보다 당신 손이 더 더럽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요. 내가 문학 작품으로 그런 걸 하나 단편 소설 하나 정도는 쓰고 싶어요. 금가락지 낀 손이다 이런 제목으로. 그 의사로서 그 마음이 아주 쓰라리고 아팠던 적도 있으시겠죠. 이런 거 어려웠고 뭐 이런 거 말고 말고 또 정신적으로 있어요. 예, 정신적으로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우리 동네 그 최인규라고요. 이분이 이제 오징어 잡이 당기는 분인데 요새 동해안에서 오징어가 잘 안 날 때는 이제 가라오도 하태 북해도 같은 갑니다. 먼 데 가요. 이 파도가 심으면요. 이 항해 중에 이 밥을 못 해 먹어요. 배가 많이 울리니까나. 그 생라면 요새 라면 잘 나왔어요. 네. 우리가 통계를 보면 동해안에 속초나 고성군마에서 라면이 제일 많이 나간답니다. 제일 많이 먹는데요. 그러면 삼양라면 같은 데서 그분들 참 고기 많이 지원해 줘야 돼요. 제일 라면이 많이 나간대요. 생라면 씹고 살아요. 예, 아마 간암이 걸렸는데 이제 내일 모레 죽겠는데 그 청년은 간암 걸린지 모르죠. 그 간암으로 진단받아 가족은 다 알고. 내 왕기는 청했어요. 가는데 날 붙잡고 그래요. 선생님, 나는 앞으로 이 병이 나으면 빚을 지더라도 정말 좋은 음식 먹겠단 말이야. 내가 험한 음식 먹고 이장병이 걸린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사를 놔주고 눈물이 나서요. 그냥 돌아와서 그냥 왔어요. 왔는데 그때 푸뚝 쓴 시가 있어요. 네. 그 어떤 시입니까요? 고요에 내가 고요란 시를 연작시를 많이 썼는데 네. 고요 8인데요. 비개인 맑은 날에 구슬픈 곡 따라 상여가 가네. 네. 지난밤 몹쓸 비바람에 누가 갔을까? 앞마당에 뒹구는 노란 가랑잎. 네. 그래 그 밑에다 시작 노트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봄이 되면 싹이 트고요. 가을이 되면 잎이 지제네요. 우리가 하나의 꽃을 피워서 씨앗을 맺는 것도요. 긴 장마철과요. 삼복더위를 거쳐서 하나의 씨앗을 맺는 겁니다. 우리가 노인이 돼서요. 80 노인이 되고 90이 될 때 죽을 때도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고 죽음도 하나의 자연의 현상입니다. 가을이 오면 잎이 지다시피 이 청년에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행복이 있기를 바란다. 부처님의 가호가 있기를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네. 그 어려움도 있으셨겠지만 또 보람 있는 일도 많이 있으셨겠죠. 네, 있죠. 아까 다리 개방선 골절돼 가지고요. 네. 한해결 먹여 살린 아들이 지금은 참 청년이 됐어요. 네. 청년이 돼 가지고 만저는 추석날에 백화 소주 한 병 가지고 담배 한 벌어 가지고 난 누군지 몰랐어요. 추석날에 꼭 우리 집에 와서 큰 인사를 드려요. 내 누구냐 하니까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아버지 신세를 언젠가 갚아야 되겠는데 살다 보니 이렇게 못 살아서 이렇게 배르다가 오늘 찾아왔습니다 할 때 그 보람 느끼고 결국 우리 이 어촌이나 이 도시 농촌은요 중해교만 나면 못 사는 사람들 다 서울에 와서 이 공장에 많이 취직하고 있어요. 그런 아가씨들이요 열심히 살다가 추석날이나 이 설날에 와서 담배 한 갑 싸가지고 그거 대단한 건 아닙니다. 담배 한 갑 싸가지고 우리 아이들 먹을 애기들 먹을 과자 한 봉지 싸가지고 와서 내 없는 동안에 우리 부모 잘 보살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할 때 또 보람 느끼고요. 우리 지역은 내가 12년 동안에 한 가족입니다. 나가면 유치원생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인사를 해요. 내한테. 내가 말이 좀 거칠어요. 한경도 말투가 돼서.
그래서 맨 처음에 가서 그 학생들 공부도 안 하고 밤에 놀라 댕기고 뭐 이 낚시하고 이래서요. 학교도 안 가고 이래서 내한테 많이 저 얻어 맞았어요. 맨 처음엔 돌아서면 뭐 욕도 먹고 참 술 먹지 말라고 그래서요. 그런 운동도 해가지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 그게 오래되니까나 저 사람 정말 우리를 진짜로 그 사랑하구나 하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나요. 이제는 뭐 내 말 이거 조금만 해도 잘 듣는 것 같아요.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촌에 가서 봉사하는 건 하루 이틀에 봉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봉사란 얘기도요. 난 그거 싫어해요. 동정한다는 얘기도 싫어하고 동정하는 사람은 상해에 있고요. 동정받는 사람은 하에 있습니다. 인간은 다 평등한 거예요. 결국 슈바이처 박사가요. 동정한 게 아닙니다. 봉사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활입니다. 그 문둥병 환자를 치료해주고 한 게요. 그렇기 때문에요. 슈바이처 박사가 이 문명의 기계를요. 문명을 이렇게 제공해도 그거 받지 않았어요. 왜 안 받았는가 하면 미개한 아프리카 원신림의 그 순수성을 파괴할까 봐. 순수를 파괴할까 봐요. 그 문명을 오히려 문명은 공해가 묻어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요. 오히려 그 대학생들도 여기 많은데 농촌에 가서 하루를 이렇게 지내더라도요. 그 밑바닥을 보고요. 어느 행동한 거 하나를요. 신중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오히려 봉사하러 가가지고요. 예. 하루 이틀 있는 동안에 예, 시골을 배우는 것만큼 또 좋지 않은 도시를 공해를 또 뿌리고 가는 보여줄 거죠. 수도 있으니까요. 오히려 조심해야 순수한 돼요. 바다에 네. 순수성에 돌을 던지는 행위가 될런지도 모릅니다. 네. 뭐 그 봉사 자체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봉사란 말 요새 너무 남발하는데 생활화돼야 되죠. 생활입니다. 네. 지금까지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또 그 장학금을 이렇게 꼬박꼬박 지급을 해주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몇 명이나 그렇게? 나는 이거요. 내가 무슨 하기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북에서 나와서 네. 내 형제에게 못한 정요. 네. 이거를 한경도 아이들만 골라서 줬어요. 음흠. 우리 고향 사람만 골라서 줘서 어떤 그 지방 사람한테 비난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베푸는 것만큼 배신도 당해요. 어떤 데 섭섭한 것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내가 과거에 스님 생활 10년 했다 그러잖아요. 중하고 사는 우리 마누라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남에게 베풀 때는 생각 없이 베풀자. 생각 없이 베풀자는 거예요. 네. 우리 부처님의 말씀에 무주상 보시라는 게 있어요. 생각 없이 베풀라.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근데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은 아니죠. 아하.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 어민들 자제들이 참 학교 보내기랑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옆에서 보조해주고 하는 거 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네. 이 박 선생님의 병원은 지역 주민들의 상담소도 되고 모임의 장소도 되고 여러 가지로 중요한 위치가 병원 이외적인 일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무식해서 자기 권리를 못 찾는 게 많아요. 무식한 사람들이. 네. 서울 사람들은 너무 권리를 찾으려고 그러지만은 네. 또 그렇다고 서울 사람 다 욕하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근데 무식해서 자기가 얻어먹을 밥도 못 얻어먹을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억울한 건 와서 얘기를 하면 내가 좀 도움이 돼 주지요. 네. 혹간 가다가 호적 같은 거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하고 형제간 되는 수도 있고 할아버지 아들로 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네. 또 김용렬이라고 그분이 동생 세 분 걸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요. 근데 동생 서열을 거느리고 고등학교를 나왔다면 굉장한 사람이죠. 아하. 근데 어떻게 우연하게 그 사람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이 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가 고등법원까지 가서 무죄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주직이 한전에는 합격이 됐는데 한전에 합격이 됐는데 주직에 앉아가서 수탄 해먹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 네. 밭질 해내서. 근데 세상에 그런 억울한 일도 가다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뭐냐면 나는 그래요. 이 아동문학을 해서 그런지 이 어른들보다 이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더
아주 그 대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가이드를 이렇게 대하면요 늑질해네요. 네, 그리고 굉장히 젊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난 여기 앉은 대학생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예. 이 그러니까 벽지가 돼 놓으니까요. 네. 그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폐습 같은 게 있었겠죠. 아까 그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근데 사람들의 저거 술 먹는 걸 미신적인 줄였다. 거, 예, 미신적인 그런데 건 많죠. 그런 걸 고친 건 없습니까? 근데 미신이라든가 뭐 그런 것은. 미신적인 거 뭐 이런 건 많죠. 네. 그거 갑산종종. 예? 네. 내가 그 왕진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집에 뭐 이 먹을 거 없고 가난한데 막 애기 거저 내게 주시오. 아, 네 거저 내게 드리겠습니다. 네. 돈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집이 가난하니까나 먹을 거 없으니 된장 한 사발, 쌀 한 사발은 미역 한 오레기 좀 주시오. 싹 달아나요. 어? 입으로만 동정하는 거죠. 그런 예도 있고요. 내가 그 평창 살 텐데, 본평에 살 텐데, 이거 지금은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기가 설사병에 걸려서 다 죽게 생겼는데요. 소가 병이 났다고. 그 소는 그 사람이 생활 수단이니까 수의사 되려 가지고 의사 되려는 안 와요. 그래서 가서 내가 이 보리차에다가 소금 그 2g하고 소다 2g 섞어서 물만 먹여줘 죽지 않으니까나 그래 아주 딱해서 그래서 그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많이 없어졌겠죠. 그런 거 이전은 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예. 농촌도 이전 도시 못지않습니다. 다이어도 깔고 이전 뭐 이 냉장고 다 있어요. 예. 그래서요. 그렇게 되기까지가 고생이 많으셨겠죠. 예, 지역 사회 발전에도 많은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별로 한 거 없습니다. 이 도서를 보급한다던가. 근데 그 뭐인가면요. 그 오징어 잡이 가는 사람들이 그 북해도나 그 하태 같은 데나 대하태나 이렇게 가는 데는 한 며칠씩 걸려요. 보름씩 걸리는 것도 있고 일주일씩 걸리는데 그 배 타고 가는 동안 굉장히 지루하지 않겠어요? 사방은 바다인데. 그래서 그 딴 소설 같은 것보다도 인생의 그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수필집 네. 이런 거 많이 줍니다. 이거 가서 보고 그 깨치란 말. 네. 이 박 선생님도 그 고향이 바로 휴전선 넘어 눈앞에 있는데도 못 가시는 실향민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요. 네. 그 몇 살 때 월남을 하셨다고 그러셨던가요? 21살 때. 21살 때요. 그 월남 하시자마자 막바로 군에 입대했습니까? 아니면 나오다가 입대했어요. 피난을 나오다가 입대를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18년대에 있다가 네. 23년대가 수색대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네. 그거는 지원을 해서 최전방에 나가시게 됐습니까? 아니면은 지원했죠. 그 집에 가기 위해서 수색대에 있으면 제일 먼저 집에 가지 않겠느냐. 아하. 그런 마음으로 지원했어요. 그러셨군요. 네. 당시 아주 그 혁혁한 공을 많이 세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무공 훈장도 많이 받으시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6.25 사변 때 내 같은 분들이 많겠죠. 오늘 20살 사람도 많고. 네. 성이 용사신데 그 어느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셨습니까? 이 동해안에 이렇게 올라가면 그 통일 전망대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 쭉 보면 난강이라고 있습니다. 난강. 네. 난강 전투 때 부상당했습니다. 네. 그 나가다가 1급이 나가다가 지사포 맞고 그래 부상당했어요. 네. 참 천신만고 정말 참 기구하게도 그렇게 또 입산 중에도 그 생을 포기하려고까지 마음을 먹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훈장도 많이 받으시고 또 그 후에 그 벽지에서 의료 활동을 펴면서도 하신 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상? 내가 이 뭐인가 삼청 울진 공비 이거 무장 공비 침투 때 네. 그 전투 경찰이 그 의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와서 좀 지원해 달라 그래서 네. 40일간 참전한 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때 경찰관도 부상 당하고 뭐 전사도 하고 그런 분들이. 아하, 그렇군요. 네. 한 번은 전투를 하다 그렇게 굉장히 애를 쓰시고 생명을 잃을 뻔하고 그랬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명예 제대하신 후에 고향으로도 갈 수 없고 부모도 없고 굉장히 혼자서 방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 탄어 스님을 만난 것이 어떤 그 인생의 갈림길이 되지 않았겠는가. 저희들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던가요? 그 당시에 만나 뵈니까. 근데 이 탄원 스님은요, 이 뭐인가면 이 스님도 스님이지만은 네. 굉장히 그 도양 철학의 우리 한국에서 네. 막 이거는 우리 운사를 칭찬한다는 거는 뭐 안 된 얘기지만은 내가 여기 국민학교 운사가 또 한 분 계십니다. 네. 이 서울에 살고 계세요. 네.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 제일 존경합니다. 윤기현 선생님이라고요. 네. 예, 계세요. 그 선생님 한 번 계시고 또 우리 탄호 스님이요. 네. 탄호 스님 그 몇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분입니다. 네. 이 하엄교이라면 굉장히 그 원고가요. 네. 뭐 정말 창고 하나 정도는 돼요. 네. 10년 만에 탈거했었어요. 역경 사업하고. 아. 그다음에 그 인천 문학상도 탔죠. 네. 근데 그 탄원 스님 하고 우리가 같이 생활하면서도요. 그런 얘기를 해요. 항상 한국의 뿌리 얘기를 많이 해요. 뿌리. 한국적인 그 어떤 어머니. 우리 민족에게는 그 어떤 정신적인 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분야가 어머니를 상실한 시대에서 안 살았느냐. 응? 교육도 우리가 애국 교육을 많이 모방하다가 요새는 지역사회에 알맞는 교육을 하자. 국가 간에 있는 교육하자 하는 게 바로 어머니 찾는 교육이고 네. 의학도 그 뭐인가 하면 서양 의학이 여기 들어와서 한국 쪽으로 다시 토착가 되고 한국 의학으로 다시 재정립이 될 때 어머니를 찾는 그 의학이 되고요. 뭐 과학이나 모든 게 우리 뿌리를 모르고는 도저히 그 하나의 그 확립이 안 될 것 같아요. 동시를 쓰시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동시 쓴 건 거의 한 30년 돼요. 네. 예, 지금 한 30년 되는데 동시를 왜 쓰는가 하면요. 우리 아기 때 동심 되지요. 그리고 노인이 되면 또 동심이 됩니다. 네. 80 노인이 되면 또 어린아이가 돼요. 네. 나는 미숙한 동심보다 네. 인생이 완숙한 노인의 동심을 쓰고 있어요. 네. 동시를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완전한 시가 동시가 아니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현대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고향을 상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향을. 네. 이 고향을 상실한 사람에게 눈물이 메마르고 순수가 메마른 어른들에게 꼭 동시가 익혀져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주장해요. 네. 그리고 요새 그 동료 상가에서 나와서 큰 사람들, 고향 없는 사람들, 너 고향이 어디야? 고향이 없어요. 그렇지만 백지에 사는 우리 아이들은요, 나오고 그 감도 따고요, 고기도 잡고, 그 뭐인가 연도 띄우던 마음의 고향은 항상 있어요. 근데 요새 그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고향을 상실하지 않냐. 그 고향을 심어주자.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이 동시는 그 어머니의 문학입니다. 어머니의 문학이에요. 불교를 안 믿는 사람은 많고요.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은 많아도 이 세상에 누구라도 어느 하나라도요. 어머니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네. 어머니는 나의 신앙 이전에 나의 종교요. 안식처요. 조국이에요. 나의 조국입니다. 동시집은 몇 권이나 출간하셨어요? 이 동시집 엄마랑 하나 냈어요. 네. 엄마랑 하나 내고 그다음에 이 뭐인가 하면 고요라고요. 이건 좀 이 불교의 선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했습니다. 이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뭐인가 하면 불교의 그 선적인 요소에서 이 불교 냄새가 나면 일반 대중들이 잘 종교 냄새가 나면 안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을 바꿔서 고열한 제목으로 이 동시집 하나 냈습니다. 네. 그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학 활동도 하시겠습니까? 난 문학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에요. 네. 그냥요 아마추어로요. 네. 그 문학이란 건 자기와의 대결이고요. 네. 한 삶의 수업이지. 뭐 문학가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초창기에 그 병원을 차리실 적에는 아주 무일푼에서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어떻게 해서 병원을 차리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때는 그 불교 신도들이 조금 후원을 해줘서요. 아하.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결혼은 이 절에서 나와서 병원을 해가지고요. 네. 뭐 그때 그 뭐인가 하면 결혼하라고 옆에서 많이 권하대요. 네. 그 사연은 혼자 있었어요. 사연 동안은. 네. 사연 동안은 이렇게 혼자 있었는데
아가씨 한 분이 어떻게 난 땅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하숙집에서 네. 그 놀라오다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우리 만화가 날 구제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직 독생 생활할 거예요. 그래서 장기를 갔습니다. 장기 가서 지금 뭐 내대로 좀 그 행복한 것 같아요. 아들 삼형제, 딸이 하나 있어요. 네. 가족 계획엔 전 장가는 아주 늦게 가셨겠네요. 늦게 그러면. 갔습니다. 네. 몇 살 때 가셨습니까요? 뭐이 부끄러운 얘기 좀 40세에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26살 때 입산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래가지고 10년간. 예. 그래서 그 그럼 의사 그 시험도 굉장히 오래. 그러니까는 그 늦게 67년도에 받으셨겠네. 67년도에 늦게 받으셨군요. 네. 그 사모님과 만나게 되셨던 동기를 좀 더 재미있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남 사생활 얘긴데. 네? 남 사생활 얘긴데 그거 어떻게? 저희가 듣기는 좀 더 재미있는 그 얘기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 자꾸 안 하시려고 그러니까 뭐 억지로 들을 수는 없습니다만. 평소에 그 환자들을 보시면서 말이죠. 나는 그 의사다. 그러면 어떤 의사인가? 특히 어떤 그 말하자면 어떤 분야에 내가 탁월한 의사다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그 기계가 아니에요. 인간은 우주의 하나의 개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과학을 너무 신뢰하는데 네. 우리는 그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도록 하는 의사가 제일 좋은 의사가 아니냐. 아무리 좋은 최고의 기술로 최첨단의 기술로서 완전 무결한 치료를 했을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대자연의 섭리에 겸손해야 하는 자세야말로 오늘날 이렇게가 지켜나가야 할 양심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상적인 자연의 섭리의 정상적인 생활을 이탈하거나 여행의 길을 잃었을 때 인간은 치유력과 저항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과학으로 이거 인간을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조금 초래해야 되겠네요. 자연의 섭리에 우주의 법칙에 순응하도록 의사가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양 이야기요. 뭐 나는 그 양의사지만 도양 이야기 굉장히 그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니까 절에서 공부해 보니까 굉장히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이야기예요. 그 우리 곰의 웅담 있지 않습니까? 곰의 웅담이나 그다음에 그 우왕포리아이라는 게요. 곰도 그 동민하는 동물이에요. 동물하는가 영양을 많이 섭취해야 되거든. 간에다 섭취해서 그걸 10분의 1로 농축하는 게 담나입니다. 그러니까 영양이 가장 농축됐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인삼을 응달에서 키워서 뽑았을 때 5년 동안 뽑았을 때 그 흙은 풀이 한 포기도 안 나와요. 우리가 그 인삼의 구조식이 긴세닝 아닙니까? 긴세닝. 근데 그 구조식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합성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영양이 농축된 거다. 그러니까 그게 최고 약이죠. 그러니까 그런 약들을 이렇게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그 자연에 순응하는 치료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간에 대해서 많이 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촌놈 의사지만은 간에 대해서 그 전에 그 요새 간염 예방 주사 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 돼가지고 몇 년 만에 간염 관계를 뭐 이 논문 형식으로 300부 책자를 내서요. 각 군데다 보내보니까 별 반응도 없고 뭐 촌놈 의사 또 뭐 인정도 안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또 내하고 같이 사는 그때는 그 60년도만 해도 우리 생활이 굉장히 영양 부족이 많았어요. 네. 많고 네. 그때 간염 환자가 더 많았을런지 몰라요. 우리 만나도 그래. 당신 좋다 하면 간장 의사 간장 한다고 말이야. 간장 의사라 그래. 요새 예방 주사 맞고 국가에서 떠드니까 당신 전 제법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마찬가지래요. 우리가 그 뭐인가 우리 것을 옛날에 그 촌 사람들이 그 된장 발라가지고 오잖아요. 머리 깨지면. 네. 그 우리 선배 되는 의사들이 왜 된장 발라가지고 오느냐. 그걸 규명했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항생제 페니실린을 제일 먼저 발견한 나라가 됐을는 그 우연을 누가 부인해요. 네. 마찬가지로 이 뭐인가면
된장도 역시 그 예, 곰팡이 공부하는 그, 사람들 예. 여러분들 대학생들도요. 우리 집안의 가훈이 뭐인가 겸손입니다. 어깨에다 힘주고 교만한 거 그 성경 말씀이나 부처님 말씀에도 큰 제약이에요. 항상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네. 네. 특히 그 화상 치료의 독특한 비법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또 겸손을 하실 것 같아서 이 잘못 질문하지 않았는가? 예. 근데 그 화상 치료도요. 네. 내가 이렇게 해 보니까나요. 네. 뭐 이런 걸 또 내 피하러 한다고 할까 봐 겁이 나요. 네. 근데 그 화상 치료 그 얼굴이 그 화상 많이 당했잖아요. 네. 우리 고장이나 우리 그 지역 그 주문진 같은 데나 이 속초 지방에서 아주 화상이 많이 당해가지고 오는 분들인데 그걸 내가 열흘이나 한 10월 이내 흔집 없이 얼굴에도 네. 흔집 없이 빠른 시일에 아프지 않게 화상만큼 아픈 게 없어요. 네. 근데 내 이거 하면 아프지 않아요. 네. 그리고 흔집 없이 반응 없이 진통제 사용하지 않고 네. 빠른 시일 내에 빨리 고칠 수 있어요. 그건 내 자신합니다. 몇 도 화상 정도를 그렇게 내가 경험은요 전신 화상은 한 몇 번 해봤어요. 네. 몇 번 해보고 얼굴 화상 같은 건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 몇 도 화상 한 3도 화상까지요. 2도, 네. 3도 뭐 물집 나면 거의 2도거든요. 네. 그리고 조직이 파괴되면 한 3도 정도 되는데 화상은 빨리 올 줄 알아줘요. 내한테. 네. 그러면 그건 흔집 없이 내가 그러니 뭐 저희들이 여기서 방송을 듣는 분들이 다 강원도구 아야진리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요. 빨리 가려니 시간은 없고 그 비법을 조금만 좀 우선 가는 동안만이라도 좀 어떻게. 근데 그 우리가 또 한 가지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네. 농촌은 농촌 이학대로 이학이 확립이 돼야 됩니다. 응? 우리가 월남에 가서 의사가 되려면 열대병 연구하지 않건 월남 의사가 안 돼요. 네.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생활하고 여기 한국 사람들의 생활이 전혀 다른 겁니다. 기후 풍토도 네. 다르고 마찬가지로 농약 관계나 네. 농촌은 농촌대로의 하나의 이학이 확립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걸 확립돼야 돼요. 또. 네. 근데 요새는 그게 아닙니다. 네. 무슨 권위 자랑하고 미국 갔다 오면 제일인 줄 알고 그렇게. 네. 앞으로 소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앞으로 소망이 있으시다면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내가 그 소망이 있다면 한국에 어머니가 그 우리가 참 비굴합니다. 항상 이 옛날 고구려 시대부터 이때까지 살아온 게 만날 임금이 되면 큰 나라에 가서 신고하고 오고 말이에요. 만날 그 대국에 속해가지고 살아온 항상 그 남의 것 좋아하고요. 근데 그참그 근데 앞으로는 우리 한국에요. 좀 세계로 통하는 통로에서요. 어디 가도 떳떳한 이거 자부심 갖고 사는 그런 어머니가 있는 한국에 알맞는 교육관이요. 그건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이나 종교교육관, 초중교육관 하나 쓰기 싶은 게 내 죽기 전에 하나의 소원이고요. 그다음에 휴전선에다가요. 그 어머니 동상을 세워놓고요. 그 어머니에 대한 명시를 하나 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봐서 그걸 보고 봤을 때 다시는 이 조국이 분단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이산가족이 생겨서는 안 되겠구나. 어? 그런 명시를 하나 쓰고 싶고요. 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이 와서도 국가는 한민족은 분단이 돼서 안 되겠구나 하는 가슴을 치는 그런 명시를 하나요. 어머니 동상을 써놓고 쓰기 싶은 게 내 소원입니다. 네. 휴전선의 어머니 포소리에 놀래 집을 떠난 아가는 커서 아가를 낳고 도란도란 살아가며 모든 것을 잊을래도 아직도 철없는 엄마의 아가 언제나 보고픈 어머니의 모습 저 멀리 휴전선 넘어 그 얼굴 다듬어 어머니 어머니 가슴이 터지도록 목이 메이면 그리운 내 아가 메아리쳐 오겠지. 그 소원이 꼭 그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요. 우리 박 선생님의 시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 벽지에서 의료 활동을 해오시면서 봉사 활동을 잊지 않으시고
그리고 남의 일이라고 하면은 자기 일보다도 더 나서고 여러 가지로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이 강원도의 아야진리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계신 박용렬 선생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셔서 11시에 만납시다.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